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 41만 5,445건 가운데 100만 원 이상 거래는 8만 8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만 3,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58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민간 임대주택 투자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미스타 민간 임대협동조합 추진위원회는 김포시 풍무동 산 107-1번지 일원 44,908제곱미터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민간 임대협동조합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과 구역 지정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부동산 경기 조정기가 내년부터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는 등 시장 연착륙 견인에 나섭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대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대거 풀면서 침체됐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띨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월세 계약이 맺어진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4천만 원의 세입자를 들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가 월세 현상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 만큼 내년에도 이어질 금리 인상 부담과 주택 임대 사기 우려가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쉽지 않은 시장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은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엊그제 올해가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연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연말이 다가온 과정에서 우리가 좀 지난 시간을 좀 보면 좀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설렙니다. 새 출발을 할 수가 있고 뭔가 새로운 기회를 또 잡아볼 수가 있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보더라도 헌집보다 또 새 집을 또 선호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트렌드로 좀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또 새로운 새 출발도 기대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 오늘 제가 돈이 되는 정보, 부동산 정보 알차게 또 준비했으니까 오늘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새집 선호했잖아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두꺼비한테는 헌집 주고 새집 받아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정현훈 전문가님이 마련해 주신 이 강의 주제 보고 제가 이미 눈이 번쩍 뜨였거든요. 자, 저 같은 분들 지금 많으실 것 같은데 내년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들만 지금 잔뜩 나오고 있는 상황 속인데 지금 정현훈 전문가님은 2023년 내 집 마련
최고의 기회인 두 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 내년에 대해서 지금 희망적인 이야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2023년 내 집 마련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무려 이유가 두 가지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어려운데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짧게 우리가 좀 그래프를 좀 봤을 때 보면 요 포함 안에 있는 박스권 안에 있는 그래프만 봤을 때는 21년도가 뭐 이만큼 올랐고 뭐 22년도가 이만큼 쭉 빠졌고 근데 전체 그래프를 넓게 보다 보면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또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3년엔 또 어떤 새롭게 좀 변화하는 제도가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집 마련하시는 부분에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2023년에 새로운 제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부동산이 이 강동구도 그렇고요. 전국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도 지금 어렵고 강남구도 어렵다. 뭐 50%가 빠지고 40%가 빠지고 뭐 49%, 38%. 그래서 이 와중에도 어떤 부동산은 좀 오르지만 어떤 부동산은 좀 살짝 빠지고 어떤 부동산은 막 빠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언을 좀 드린다면 전문가님 왜 이렇게 많이 빠집니까? 라고 가끔씩 이렇게 이 부분을 심도 깊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다 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전반적인 위기가 오기 전에는 피가 막 3억이 붙고 5억이 붙고 했는데 어쨌든 프리미엄 상승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새 이제 무피에서 더 어려워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P까지 되는데 어쨌든 시장인 전반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빠진다 그래서 2023년에 계속 빠진다, 더 빠진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상반기가 됐든 중순이 됐든 2024년 하반기가 됐든 어쨌든 집 마련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부가 새로운 제도가 나오다 보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대출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집 마련하실 때 좀 도움이 좀 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 마련하실 때 생애 최초자에 한해서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2022년 11월 29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6억이라든가 부부 모두 생애 최초인 경우에만 LTV 80% 최대 4억까지 6억 이하 주택에서 4억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소득은 한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금리도 한 4%. 그리고 뭐 50년까지 해서. 근데 누군가는 나는 6억이 아니라 7억짜리, 8억짜리 이런 거 사고 싶어요. 그런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정부가 새로운 2023년에 대출을 특례 보금자리론이라 그래서 아주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억 이하 주택이 모든 주택에 있어서 전부 다 대출이 가능하고 소득 제한도 없고 최대 5억까지 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셨던 DSR 부분도 없고 대출 금리도 4%인 상황에서 원금이랑 같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자만 내는 방식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회다 생각하시고 작은 문제가 그동안 해결이 안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게 2023년 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2023년에만 나오는 제도다 보니까 활용을 하시면 저는 좋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하기로 하시고서 그거에 맞춰서 신청 가능하시고 전환도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뭐 연끌을 좀 많이 하셨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무주택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을 하시는 게 2023년 중에
반드시 하셨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저의 이제 조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유를 더 있고요. 두 번째는 추첨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뭐 우리 가구 수가 많지 않고 뭐 내가 나이가 아직 젊고 그러니까 청약을 애초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포기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상황에 맞춰서 맞춤으로 추첨대를 전방위적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가점이 무조건 100% 위주였는데 추첨제가 60%가 생기고 30%가 생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넓은 평형 같은 경우는 이런 많은 가구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가 높으신 분들, 즉 식구가 많으신 분들 위주 속에서 오히려 추첨제를 50%에서 20%로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구 수는 많은데 적은 집에서는 우리 가족이 5명인데 적은 집에서는 또 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통해서 추첨제가 좀 확대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뭐 4월에 시행이 되는 부분, 그래서 1인 가구, 뭐 청년, 뭐 소득 초과돼서 신혼부부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청약적인 당첨의 확률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다. 더불어서 전국에 각 지역에 무순위 줍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폭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에 의해서 청약이 어쨌든 한 세대가 됐든 뭐 세대 수가 뭐 세 세대가 됐든 나중에 줍줍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굳이 그 동네 거주 지역.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뭐 광주에서 뭐 무순위 줍줍이 나오면 무조건 광주에 계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2023년서부터는 그런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규제들이 완화가 되고 더불어서 집을 지금 현 상황에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나눔형이라든가 선택형이라든가 일반형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 이런 정부 지원 정책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분에서 좀 지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2023년 상반기에도 많이 나오고요. 2023년 하반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현 상황에서 무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무리보다 금액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대출 금리도 좀 따져보시면서 나에게 맞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아까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추첨제를 활용을 2023년에 하셔서 좀 잡으신다면 그것도 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에서 내가 뭐 3억짜리가 나오고 4억짜리가 나오고 5억짜리가 나왔다면 어쨌든 내가 그게 당첨이 되고 내가 상환 능력이 뭐 100%, 120%뭐 완벽하게 되는 걸 떠나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분위기가 시장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현재 정부가 뭐 분양권에 있어서 그동안 세금을 매겼던 입주권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던 부분에서 지금 양도세도 좀 대폭 낮춰주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싹 달라지면서 2년 보유하셨던 분들이 어쨌든 거주만 해도 이런 비과세적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점.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규제는 해제가 돼서 어쨌든 정부는 부동산이 더 빠지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빠질 수도 분명히 있지만 집 마련하시는 부분에서 2023년이 기회가 또 따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좀 인지하시면서 시청자님들은 이 부분 참고하셔서 2023년에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에는 정말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회 잡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정현훈 전문가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 또 세미나 열리게 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혼자서 소가리하지 마시고요.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면적 같은 정보들을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남겨주시는 정보는요, 상담 이외 별도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요,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과 만나게 될지 궁금한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예. 저희 안성시에 토지가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토지 전망이 어떤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일단 목소리에서부터 약간 여유가 느껴지는 상황인데 이 토지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안성시 소면 네. 송산리 네. 33-3번. 33-3번지요. 네네. 네, 자, 여기에 이 토지 앞으로의 좀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 경기 안성시입니다. 서운면 송산리의 토지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안성도 참 뭐 서울 근교기도 하고 궁금해지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성 뭐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있는데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시청자님 환영하고요. 네네. 다가오는 새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예, 전문가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어쨌든 다사다난했던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데 이 안성에 부동산이 이쁜 아이가 있네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네, 딱 보니까 뭐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고 도로도 네네. 멀쩡하게 붙어 있고 아, 그래요? 동네가 어쨌든 면이다 보니까 면은 시골이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약간 시골은 시골인데. 예, 그러다 네네. 보니까 땅 모습만 봤을 때는 참 농사짓기 좋고 한적한 동네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시청자님이 이걸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하신 건지 어떤 목적이신지 좀 궁금하네요. 뭐 그 옆에 뭐 저기 고속도로도 생기고 뭐 산업단지도 생기고 그런다고 해서 투자 목적이죠. 뭐. 투자 목적을 하셨구나. 네네. 잘하셨어요, 시청자님. 아, 그런 거예요? 네, 일단 그런 투자 목적에선 일단 뭐 100% 너무나 잘하셨다 그런 걸 떠나서 지향성, 방향성은 어느 정도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좀 조언을 좀 드린다면 지금 북쪽에 보시면 이런 산업단지 호재가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임야가 멋지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네. 임야 사이로 도로 교통이 좋아지는 호재가 있는 것도 시청자님이 잘 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 호재에 맞춰서 무조건 투자하면 무조건 잘 될까요, 시청자님? 뭐 일단 아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아는 잘 될 분이. 거라 믿고 했죠. 지인이 이제 또 나왔네. 시청자님 보시면 이제 농지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에서는 농지를 가지고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지. 농지를 가지고서 누가 투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시청자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농지법이란 것도 나오고 뭐 LH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농사만 열심히 지으십시오라고 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옛날로 치면 이제 절대 농지인데 결국은 이 동네가 부동산이 이제 오르고 개발이 어쨌든 잘 되려면 주변에 호재가 시청자님이 그래도 도로 나고 산업단지 생기고 하시는 건 괜찮지만 문제는 요 도로 나고 산업단지 들어가는 호재는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그럼 시청자님이 투자를 하시면서 더 잘 되시려면 위에 있는 산업단지가 더 커져야 돼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위에 있는 산업단지가 더 커지면 버는 거지 여기에서 그냥 멈춰 있으면 시청자님이 빠른 기간 내에 빨리 버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미 소식이 나온 호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값은 다 반영이 됐고 추가적인 확장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용도가 좀 바뀐다든가 추가 확장이 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요즘 부동산 전방위적으로 살짝 좀 침체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지금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라든가 지금 해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침체다 네. 보니까. 그래서 안성에서는 어디가 좀 해제가 되고 어디가 좀 몰랐냐면 이 안성에서도 좀 북쪽을 보시면 이동저수지 아시나요, 시청자님? 네네. 요 장서리 라인에 일부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시청자님. 네. 그럼 여기는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올랐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이 시청자님한테도 벌어지면 너무 좋겠죠? 네, 기대해보죠. 기대는 이제 충분히 해. 그러면 당장 오늘 내일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전망을 봤을 때 빠르면 이 도로가 2023년에 개통을 합니다, 시청자님. 네네. 빠르면. 근데 지금 뭐 원자재라든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2023년보다는 2024년에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여론이 좀 요쪽이에요, 지금 방향성이. 네.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저는 앞으로 기본 한 3년은 좀 기본 들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네. 그러면 3년 동안 안에서 도로 개통이 되고 차가 어쨌든 쭉쭉쭉쭉 다니다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동네 또한도 역시 여기도 산업단지 있고 교통이 좋네 하면서 추가적인 투자라든가 그리고 2023년만 하더라도 이런 안성에서 북쪽에 해제가 이루어졌듯이 이 지역도 해제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한 3년만 좀 즐겁게 한번 보유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아, 네. 시청자님은 얼마 정도 들고 가실 생각이셨어요?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생각하고 저랑 뭐 얼추 있었어요. 통했네요, 우리.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3년간 좀 즐겁게 보유하시면 좀 좋은 지가 상승 영향들이 좀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 기간만 즐겁게 잘 보유하시고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유, 속 시원한 지금 고민 해결해 봤습니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송산리 토지 고민이었는데요. 시청자님이 생각하셨던 그 기간과 전문가님의 이 솔루션이 일치하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 좋은데요. 자, 한 3년 정도만 더 보유하고 계시면 좋은 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바로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제가 평택에 땅이 조금 있는데 네. 그것이 조금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아유, 전화 잘 주셨어요. 자, 그 네. 평택의 토지 주소,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예, 평택 포승읍 홍원입니다. 평택 포승읍 홍원리. 홍원리. 예. 홍원리. 네. 네. 번지는 어떻게 될까요? 아, 204번지입니다. 204번지. 네. 자, 요 토지 지금 뭐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평택도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곳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 전문가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번에는 경기 평택입니다. 평택도 참 최근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네.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토지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답답하시대요. 어떡할까요? 이 토지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네, 어떤지 좀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지금 평택의 부동산인데 평택이 어쨌든 평자만 나와도 뭔가 흐뭇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좋아지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길까. 그래서 평택은 수많은 좀 호재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정말 부동산 투자를 해서 관리를 좀 잘하셔서 잘 되신 분들이 특히나 많은데 일단 평택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셨다 보니까 간단하게 좀 가이드를 잡아드리면 평택에는 이제 동쪽 권역이 있고요. 요 네. 중부 권역이 있고요. 이제 네. 서부 권역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평택에서 소위 뭐 얘기하는 뭐 대박이 났다,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동네가 어쨌든 네. 평택에서 동쪽 권역이거든요, 시청자님.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평택에서 이제 중심, 지리적으로 중심적인 부분이 요 안중 라인이 네. 오른쪽 동쪽이 삼성을 통해서 대박이 났다면 안중 네.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라든가 도시개발을 통해서 좀 중박 요런 정도로 네. 좀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서쪽을 가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도 괜찮다. 좀 중박에 네. 속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시청자님의 호재는 뭐 동쪽 중심보다는 좀 네. 서부권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맞아요. 투자를 생각을 하실 때 1순위, 2순위, 한 3순위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교통은 끝내줘요, 시청자님. 아, 네. 딱 봤을 때 사람들은 옆에 막 도로가 막 있고 차가 싱싱 다니면 뭔가 신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토지를 보니까 서해안 고속도로에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그죠? 네네. 그럼 서해안 고속도로를 보고 투자하신 겁니까? 아,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아, 그런 부분이 예. 있으세요? 예. 일단 이 고속도로가 나서 교통이 좋아지니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이제 좋은 이제 하나의 방법이신데 네. 아쉬운 건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를 제가 계속 쭉 따라가 볼게요. 네. 같이 한번 쭉 보게 되면 고속도로 주변이 지금 다 개발돼 있어요. 다 농촌이에요, 시청자님. 농촌이요. 다 농촌이야. 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멋지게 뚫어놨거든요. 예. 도로는 멋지게 뚫어놨는데 개발이 막 당진, 서산 이런 데가 잘 안 돼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예전에 서해안 고속도로 뚫릴 때 뭐 이 근처에 투자를 좀 잘못하신 분들이 아직도 못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그런 네. 점을 일단 주의는 일단 하셔야 된다. 네. 고속도로가 나서 당연히 네. 왼쪽, 오른쪽이 도시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시청자님은 정말 잘하신 거죠, 그죠? 네네. 예. 근데 그냥 막연하게 도로 나니까 참 좋겠구나. 요거는 좀 네. 애매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렇죠. 다행인 건 다른 지역이 아니라 평택에 있는 걸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잘하셨다라고 좀 조언 드리고 아. 싶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유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이후에 예. 별 호재가 없다가 평택이 어쨌든 삼성의 집중 투자, 안중역세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서해안 시대 열리는 부분에서 황해경제 자유구역 개발 때문에 어쨌든 이곳도 도로교통이라든가 개발들을 많이 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2025년에 도로 나는 거 혹시 아세요? 아, 예, 들었습니다. 예. 예. 정확히 모습을 보게 되면 시청자님 바로 건너편에 도로가 이렇게 나거든요. 아, 예. 그러면 도로가 나게 되면 이제 동네가 이제 한층 뭔가 개발하기, 사업성이 좀 이제 더 아, 교통이 네. 좋아지면서 개발하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요 근처 같은 경우는 뭐 요렇게 도시 개발을 한다든가 아, 요 초등학교를 품고서 뭐 석정리, 네. 홍원리 라인을 이렇게 개발을 한번 해본다든가 예. 이유는 교통이 좋아지니까 전에 비해서 사업성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미 요 옥길 같은 경우는 청북, 부영, 사랑으로라든가 아파트 개발이 좀 돼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여기는 시청자님이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요 도로가 2025년 예정이거든요. 네. 그럼 저는 빠르면 주변에서 좀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한 2년 뒤에도 좀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시청자님은 뭐 오래 기다리는 걸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네. 빠르면 한 2년 뒤에도 좀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네요. 아, 예. 아이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왼쪽도 보면 이제 물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물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슈는 좀 요 평택 지제역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안중 네.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여기에 좀 포커스가 좀 잡혀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여기에선 좀 약간 호재에서 좀 소외됐다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값이 올랐으니까 주변 걸 또 찾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개발은 시청자님한테는 참 좋은 호재고 더 잘 되라고 기도하고 더 잘 되라고 네. 응원해 줘야 돼. 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모든 개발들은 시청자님한테 좋은 호재니까 한 2년만 좀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조언 드릴 테니까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지금처럼 좀 밝은 목소리로서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답답해서 전화하셨다고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속 시원한 답변 들으시니까 이제 좀 괜찮으시죠? 자, 지금 경기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시청자님은 지금 너무 답답해요라고 하셨지만 2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좋은 일 있을 것 같습니다. 2년만 조금 더 보유해 볼게요.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경기도 화성 쪽에 토지가 있는데 네. 조금 저도 답답한 땅인 것 같아서 전화 또 어. 앞에 거 보면서 저는 답답하네요. 같이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군요. 자, 경기 네. 화성이라고 하셨어요. 정확한 예, 주소가 예. 어떻게 될까요? 봉담읍, 잠시만요. 공단읍이요? 예. 네. 산길이 공단읍 한길이 산 16번지요. 산 16번지요? 예. 오, 자, 경기 화성의 공단읍 한길이 산 16번지. 지금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셨나 봐요. 답답하시다고 한 거 보면. 네, 오래됐어요, 이거. 예. 오래됐는데 뭔가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고 요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셨나 봐요. 자, 네네. 앞으로 그러면 좀 속 시원해질 일 있는지 전문가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자꾸 경기도 고민들이 있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경기 땅을 다 사들고 계셨나 봐요. 자, 경기 화성시입니다. 공단은 한길이에 이 토지인데 앞에 전화를 듣고 나도 이거 답답한 속 해결하고 싶다 하셨는데 어떡할까요? 우리 시청자분은 좀 속 시원해질 구석이 있을까요? 속 시원해질 구석을 제가 찾아서 알려드려야 되겠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가오는 새해. 네. 자, 지금 시청자님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이제 평택에 이제 좋은 토지 전망을 좀 봐드렸는데 고속도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님도 여기, 지금 예. 보니까 근처에 이 고속도로가 있네요, 시청자님.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답답해졌어요. 생기면서 시청자님은 답답해졌어요. 왜 답답해지셨죠? 그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음. 이렇게 방향이 대학교도 있고 그랬었는데 고속도로 건너편으로 이게 돼서 네. 조금 힘들어진 땅이 아닌가 싶어서. 힘들어진 땅이 아닌가. 일단 그러면 고속도로 나시기 전에 시청자님이 이렇게 투자를 좀 해놓으셨던 그 부동산이신 것 같네요. 네네. 일단 주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봉담읍 산길인데요. 지금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시청자님 지금 부동산이 요 제2외곽순환도로 봉담에서 송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은 그래도 간단하게 보면 고속도로랑 좀 가까운 교통이 좋은 그런 부동산이구나. 그러면서 지금 북쪽 모습을 보게 되면 봉담지구가 엄청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럼 시청자님은 이제 아쉬운 거는 시청자님 부동산이 좀 더 위로 올라와 있었다면 아마 네. 시청자님은
여기에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토지로서 뭐 차익을 뭐 5배, 10배 이렇게 맛을 보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쉬운 거야. 살짝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나지 말라는 막 고속도로는 막 나버리고 막 이 시청자를 뭔가 못 살게 구는 듯한 왼수가 됐을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봉담이 어쨌든 잘 개발을 해서 잘 진행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네. 그럼 결국은 내가 조금 2%좀 옆으로 좀 빠져서 여기에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오른쪽에 북쪽에 요 봉담 지구가 개발이 잘 된다는 건 좋아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좀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 현 상황은 지금 교통은 상당히 좋지만 이 교통이 좋아지고 나서 이 주변 같은 경우가 지금 시청자님이 딱 보셔도 이 동네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산이 있거나 교통이 좋다 보니까 공장 창고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세를 받으시거나 공장 창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를 받으시거나 오히려 이런 동네에 건물주분들이 많아요. 자산가가.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쪽에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이 동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에 뭐 주택이 빠졌다, 경기도에 주택이 빠졌다, 뭐 어디 경기도가 막 공실이다, 막 그런 소리들이 많잖아요. 40% 빠지고. 네. 근데 오히려 이런 동네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는 사람만 알다 보니까 거품이 상대적으로 없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동네 부동산은 막 더 올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시청자님이 이 방향성이 좀 약간 좀 빨리 가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투자를. 네네. 뭐냐면 누군가가 토지를 이만큼 사서 여기에 뭐 큰 공장을 짓던 산을 깎든 뭘 하든 했다면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이 개발이 되는 중심에서 이 주변 거 어쨌든 가까운 거 사면 시청자님이 벌까요? 못 벌까요? 예, 벌 수 있죠.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친구 얘기 듣고 막 지인 얘기 듣고 막 이 동네 누군가가 막 좋다고 해서 막 하고 하면 그게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시청자님이 좀 빨리 가신 것 같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전망을 좀 봐드리면 기본 5년은 좀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10년은 돼야지, 10년은 아, 돼야지. 10년 보셨어요? 싶은데요. 제가 그럼 좀 앞당겨 드렸네. 그러니까 기본 5년은 예. 생각을 하심이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뭐 개발 가능성이 있을까요? 개발 이제 가능성은 보여준 건 북쪽에서 봉담지구가 했잖아요. 네. 그래서 봉담 이쪽 라인에서 IC 주변으로 어떤 누군가는 개발 돼야 된다,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이런 분이 있고요. 누구는 막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돼야 된다, 돼야 된다, 돼야 된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좀 지칠까요? 확신이 생길까요? 지칠 수도 있죠. 그렇죠. 지칠 수도 있는 거야. 막 지친 거야. 그러면 오히려 반대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됐잖아요, 봉담이. 그러면 옆으로 사례를 통해서 옆으로 개발이 되기가 좀 전에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충분히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문제인 거지. 그래서 기본 5년은 좀 보셔야 된다는 점. 요걸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고속도로가 글로 들어온 거는 좀 불리한 건가요? 아니면 유리한 건가요? 저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청자님. 아, 왜냐하면 이 동네에 오기가 편하잖아요. 네. 지금도 원래 교통도 좋았지만 교통이 이제 더 좋아진 거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이 제2 외곽순환도로 자체가 어쨌든 서울의 경기도권의 교통 체증이라든가 교통 분산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2 외곽순환도로 이전에는 제1 외곽순환도로가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도로가 주변으로 교통 좋은 곳 주변으로 부동산을 안 해놓으신 분들이 내가 그때 왜 안 했을까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흥 목감이라든가 조남 IC 근처라든가 이 도로가 개발이 되고
새로운 신도시들이 생기고 호재들이 생기면서 값이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기본 한 5년 정도는 좀 보시자.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 답답하실 만했네요. 투자를 워낙에 너무 빨리 하셔서 지금은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5년 정도 기다리시면 좋은 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들 확인을 해볼 텐데요. 문자 사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성남 분당구 야탑동의 장미마을 8단지 현대아파트 30평형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갈아타도 될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자, 지금 궁금증이 두 개인 거네요. 지금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그리고 이 전망에 따라서 갈아타도 될지 그 부분까지도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미마을 현대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앞에 성남 종합버스터미널 그리고 야탐역 이 존재하다 보니까 교통 상당히 좀 좋다. 더불어서 위쪽으로 어쨌든 쭉 가시면 성남 이제 구도심을 거쳐서 송파구로도 가기도 좋고 그리고 철도를 또 신분당선을 타면 가까운 곳에 강남 쪽으로 바로 진입하기도 상당히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갈아탈까요? 아니면 좀 전망이 좀 괜찮으면 좀 보유를 해야 될까요? 요 부분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현재 갈아타는 시장보다는 저는 지금 좀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갈아탄다는 건 우리 시청자님이 이 부동산을 얼마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9억에 샀는데 이 부동산이 6억이 됐어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3억을 버려가면서까지 다른 걸로 갈아탄다? 근데 그게 100%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 3억 마이너스 하고 샀는데 또 마이너스 2억이다.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갈아타는 건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은 현대아파트가 뭐 2000세대가 뭐 넘고 90년대 초반에 짓고 어쨌든 2023년에는 정부가 이 분당 일기 신도시 관련된 이런 재건축 이슈라든가 이 부분을 가닥 방향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은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도 제일 큰 형님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값도 값이고 또 사업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내년에 요 분당 요 라인 자체가 한층 더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가까운 곳에 지금 임해역이라든가 그리고 판교역이라든가 그 사이에 또 성남역이 또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남은 그냥 어디 뭐 지방 가고 오고 가고 하려면 그냥 버스터미널만 왔다 갔다 하거나 서울 가서 열차를 타거나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이 GTX 호재가 빠르면 2024년에 향후 이제 2년 뒤죠. 그 안에 좋은 소식으로 이 분당구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고 더불어서 좋은 일자리, 알찬 일자리들이 요 판교에 좀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GTX 호재를 통해서 현재 뭐 송도가 50% 빠졌다. 인덕원이 50% 빠졌다. 제일 먼저 일찍이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서도 얘기 조언 드린 부분이 전문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단순합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는 거예요. 자꾸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먼저 빠졌냐? 이제 그 중에서도 GTX B 노선이랑 C 노선 같은 경우는 착공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해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진행한 거. 근데 B나 C는 삽도 그 기간 동안 못 떴기 때문에
거품이 상당히 많이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고 해서 좀 빠진 걸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뭐 나머지 뭐 입주, 물량, 뭐 나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요 부동산은 이런 GTX에 대한 혜택 어쨌든 계속 창조경제, 요 대양판교 IC 라인으로 계속 일자리 호재라든가 개발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미래 가치는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니까 유지하심이 어떨까라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 분당 야탑동의 장미마을 8단지 현대 아파트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해주신 만큼 유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하안주공 9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서울에 괜찮은 투자처 없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꾸 대안이 되는 투자처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지금 현재 광명 하안동 하안주공 9단지 보유 중이신데요. 자, 전문가님, 전망이 대체 어떨까요? 네, 하안주공 9단지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명이 이제 뉴타운이라든가 뭐 분양 이거저거 많이 하면서 광명이 상당히 지금 요 아크폴의 자이라든가 요 푸르지오, 센트베리라든가 아주 성황리에 뭐 잘 됐어요. 근데 요즘에 뭐 미분양들이 좀 나오고 좀 어려움이 좀 상당히 사람들이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냉철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들이 좀 나오고 주택 투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살짝은 좀 망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안동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철산동 자체가 개발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분양이 났든 가격이 좀 빠졌든 어쨌든 과거의 철산이 아니라 새로운 철산으로서 새로운 광명동 라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요 하안주공 이 1990년에 지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지금 불안불안해요. 누구는 막 4억이다, 누구는 5억이다, 누구는 6억이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포지션을 유지를 하시고 뭐 광명이 뭐 미분양이 났다, 뭐 어려움이 있다, 그건 이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유하심이 향후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뉴타운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철산역 주변이 좋아지다 보니까 하안동도 이런 새로운 인프라가 들어오고 동네가 새로 바뀌면서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경기 광명 하안동 주공 9단지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쉬운 분들 위해서 정현우 전문가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1대1 무료 상담 또 세미나가 열리게 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정현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우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